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트 자문의 사공정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 또 고민 해결, 정신건강 정지를 위해 일선에서 열과성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학생 생활 지도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까지 더욱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불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코로나19 불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7.5%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의 경우는 불안, 우울감이 전국 평균보다 17.8% 높은 65.3%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9.6%가 다시 말해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심리도 잘 관리하는 소위 심리방역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란 불안, 정상적인 것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불안은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했던 감정입니다. 원시시대 인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밀림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맹수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리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맹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맹수라고 생각하고 불안해서 피신했던 인류가 불안해하지 않고 피신하지 않았던 인류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예일까요? 아마 우리는 불안해서 피신했던, 살아남았던 자의 후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은 원시시대 때부터 위험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 생존 본능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렇듯 불안은 어떤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고요. 또 주로 친숙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환경에서 불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좀 전에 들려드린 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들렸던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사실은 맹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주 작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맹수일 수도 있기에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특히 뇌의 편도체는 먼저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위험 상황을 일단 피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 살아남아서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전전도입으로 판단해 보니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는 원시시대와는 또 다른 많은 불안들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업, 성적, 진학, 친구관계, 가족관계, 또 외모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또한 지나가는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점, 다시 말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위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게 한 위협적인 요인이 사라진 후에도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이면서 그 불안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 다른 중요한 적응 영역에서 현장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면 비정상적인 불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더라도 자신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 병적인 불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정상적인 불안, 심지어 비정상적인 불안이라 하더라도 불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의미부여, 수용을 통해 창조적 동기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격리 또는 자가 격리로 인하여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요, 게임 중독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기 방에만 있고 집을 떠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학생에게 이제 너는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학생은 그렇게 즐기던 게임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음에 대한 답답함, 불안,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 구속으로 생각할 것인지 자신을 위해 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사회를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일로 생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부대끼는 사회적 행위에서 친밀감을 느끼곤 했던 삶에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과만 같은 어떤 괜히 어떤 뭔가 허전해지고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용히 생각해 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굉장히 시끄러운 군중 속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오히려 홀로 있음을 원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홀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내면의 성찰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홀로 있음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홀로 있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라고 지도해 주십시오. 홀로 있음을 스스로 마주하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홀로 있음을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나 우울감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지도해 주십시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음을 깨닫게 지도해 주십시오. 오롯이 혼자인 시간을 가져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홀로 있음을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의미 부여하게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일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자신만의 시간의 소중함, 오히려 자신과 만나는 성장 과정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코로나 감염증을 의미하는 코로나와 우울한 기분을 의미하는 블루라는 용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 정신과적 질병적 우울장애 상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코로나19로 우울해하는 학생의 지도 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홀로 있는 시간을, 다시 말해 홀로 있음을 스스로 마주하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의미 부여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홀로 있음을 외로움이나 고립감, 우울감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성장 시간으로 생각의 관점을 바꾸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기분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변화시키지만요, 사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경우 부정적인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생각과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울하지 않았을 때 학생이 어떤 행동들이나 활동이 즐거움을 주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항우울 행동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영화 보는 것이 항우울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음악 듣는 것이 항우울 행동일 수도 있고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 항우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기가 항우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항우울 행동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10분만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운동이 본인의 항우울 행동이라면 더욱 좋고요. 운동이 본인의 항우울 행동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10분만 산책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책을 10분 이상 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밖을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학생을 지도하는 팁,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특히 수면과 식사가 중요한데요. 일정한 수면 시간,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깨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눕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 대치 팁을 활용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우울해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학생의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경감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2주 이상 쉽게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든지, 학교 생활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적응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면,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살사고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학적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닥터 프로그램을 권유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회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19 후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코로나19 후 성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